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만 오늘 시가가 이제 1.6% 정도 사실상 좀 오버해서 떴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좀 시가가 고가 형태로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아주 극도로 폭발을 하던 폭락장 이후에 반등이 나오던 이때 시절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변동성이 예전의 장세에 비하면 큰 편이지만 이때나 시가가 뭐 3%씩 떠도 고가 6%씩 찍고 이랬지, 지금은 변동성이 좀 죽어가는 과정이고, 거기다가 어제 3%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시가 1.6% 뜨고 또 이런 식으로 양봉을 세운다, 이거는 조금 부자연스럽죠. 너무 주가 상태도 상당히 좀 고점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오전의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스윙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단기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갭이 1.6%씩 이렇게 뜨면, 그것도 이제 대형주가 속해 있는 코스피가 일단은 차익 실현 해놓고 눌림을 다시 기다려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뭐 어제 음봉 나오고 장중에 한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밀리긴 했지만 다시 5일선 지지받고, 역시 추세는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뭐 당분간 짧게 넘어갈게요. 어찌됐건 지금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어제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고, 삼전도 오늘 갭이 2.39% 떴다가 장중에는 좀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 있었으나 장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가 이제 구속해 달라고 영장을 청구한 거지,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구속해라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심한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121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121선에 다시 좀 눌렸다가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라고 다른 종목이랑 다를 건 없어요. 하이닉스는 아직 121선을 뚫고 안착을 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뚫고 안착하고 시세를 내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사실은 지수를 보면서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과도한 걱정을 제가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도 알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추세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단 한 번도 2차 폭락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현금 보유를 좀 해놓고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과열 구간입니다. 이런 멘트 거의 단 한 번도 드린 적 없거든요. 해봐야 제가 조금 리스크 관리 해놓고 갈까요? 이런 정도 멘트 외에는 과도한 불안감에 현금 보유를 하는 멘트를 드린 적도 없고,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비중 70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왔어요. 근데 일단 이제는 남들이 다 이제는 진짜로 간다라고 할 때 조금씩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곧 꺾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여기 이 전고점에 다다르면 그때는 저는 조금 시장을 경계를 하면서 볼까라고 일단 지금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 코스피가 전고점에 좀 다다르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코스피가 이 저항 구간에서 어떻게 모습을 좀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비중을 늘리면서 포지션을 잡아볼까. 일단은 전략은 그렇게 짜고 있어요. 왜냐면 코스피가 어떤 저항대도 코스닥이죠. 코스피가 만약에 다시 보면 여기 전고점 구간에 다다르면 코스닥도 아마 여기 정도 전고점 위치에, 저항대 위치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시장이 서로 저항대 구간에 닿게 되면
조금 비중 줄여놓고 어떻게 저항 구간에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매를 좀 이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를 할 때 테마주 위주로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를 하지만 안전한 자리만 좀 찾아서 리스크가 없는 자리들에서 매매를 주로 좀 하고 있고요. 테마주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테마주의 장점은 딱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변동성이고요. 변동성이 커야 어떤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뭐 답답함 없이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손절을 하더라도 결과가 좀 빠르게 나와줘야 빨리빨리 좀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물론 테마주라고 해서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덜 받는 경향이 있죠. 시장이 안 좋아도 그날 핫한 테마와 주도주들은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뭐 월 단위로 년 단위로 에버리지가 상당히 그 편차가 없는 수익을 내기 위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를 좋아하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이때 3월 달처럼 완전히 그 어떤 종목도 매매가 통하지 않은 폭락장만 아니면 사실상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비중을 완전히 뭐 줄여놓고 관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조금 포지션상 비중 관리만 좀 해 나갈 뿐이죠. 포트 관리.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상승장 뽑아낼 때는 수급 관련 종목들 혹은 뭐 섹터 종목들도 좀 편입해서 매매도 같이 하지만, 지수가 하락이 조정이 예상이 될 때는 뭐 섹터 종목들, 뭐 5G, IT 반도체, 2차 전지 뭐 비롯한 요런 이제 섹터 종목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수급 종목들이요. 시장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요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요렇게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리딩바 매매한 거 세 종목 좀 복귀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가 이날 기준봉이 좀 뽑아졌고요. 물론 상한가를 강하게 닫았으면은 훨씬 변동성이 이렇게 좀 있는 모습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한가는 못 갔지만 상당히 괜찮은 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쭉 길게 봐도 끼도 있는 종목이고요. 끼도 이때 당시에 보면은 대시세를 한번 냈던 어떤 그 탄력도 있는 종목이고, 거래량도 재차 상당히 많이 터져졌고요. 괜찮은 기준봉이라고 봤고, 얘를 사실은 눌림목에서 기다릴까 어떤 돌파 관점으로 볼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때 당시 장이 사실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언제 매수가 들어갔냐면 25일날 28일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요날 이 기준봉의 고점을 이렇게 세워놓고 돌파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돌파 맥점으로 들어갔는데 살짝 여기 돌파시켜 놓고 밀어버리죠. 이때가 아마 26일이고 17일이고 28일이면 이때가 아마 이제 시장이 좀 투매가 나왔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밀려서 28일날 좀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근데 타점 자체로 보면 이때 돌파 뭐 매수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수익이 나긴 났었는데 이때 팔지는 않았었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때부터 좀 밀리기 시작했고, 요때 조금 사고 요때 좀 사고,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여기 기준선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다가 매수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네, 여기서까지 만약에 매수가 됐으면 요렇게 이제 분할 매수가 됐으면 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좀 며칠 기다렸죠. 수익 매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오늘 이거보다는 좀 더 뽑아줄 거라고 봤는데, 최소한 전고점 19,000 한 500원까지는 뽑아줄 거라고 봤는데, 일단 19,000원의 절반 제가 매도 사인 드렸었고 19,000원에 체결이 되고 좀 밀려요. 근데 얘가 조정 후에 돌릴 것 같은 모습이 아니어서 여기 이렇게 절반씩 일단은 익절을 좀 하고 나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네 또 기준봉 뽑고 나서 거래량이 뭐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많이 터지면서 세력의 물량이 100%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은, 이탈되는 모습은 좀 없었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가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6월 1일인 이날 매수가 들어갔으면 정석이죠. 근데 이날 캐치가 또 좀 못 됐고요. 캐치가 못 된 게 아니라 이때 아무튼 저희가 신규 매수할 비중이 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이날 매수가 들어갔죠. 이날 샀으면 훨씬 더 괜찮은 수익을 올렸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반등 때 전량 좀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기계는, 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재료 매매하는 입장에서 공부할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죠. 저희가 화천기계를 3일날 이날 들어갔네요. 어제 샀군요. 어제 샀습니다. 어제 누가 봐도 좀 사실 주가 관리가 티나게 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뽑고 죽이고 뽑고 이렇게 죽이고 4,000원이라는 매물대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움직이는 모습.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이뻐서 매수한 것도 있지만, 일단 재료 매매가 우선시 된 것도 맞고요. 내일 이제 조국 그 공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일 공판이 있기 때문에 있고, 대부분의 좀 이제 대중이 좀 결과가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기대감으로, 내일이 공판이니까 공판 결과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 하이리스크 매매입니다. 저는 이런 매매를 전혀 선호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바이오 기업이 예를 들어 임상 3상 결과가 다음 언제라고 이렇게 기한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결과를 내가 보려고 하는 매매,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홀짝 매매 같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베팅이죠.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그냥 내가 동전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면 크게 먹는 거고, 나쁘게 나오면 완전히 좀 큰 손실을 보는 건데, 자꾸 이런 홀짝 베팅은 저는 조금 좋아하지 않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홀짝 베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돼서 먹을 때는 크게 먹을 수 있지만 잃을 때는 또 크게 잃어요. 근데 이런 베팅은 언젠가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이 공판이기 때문에 어제 매수해서 오늘 오전까지도 만약에 그 기대감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절이라도 하고 빠져나오려는 계획을 철저하게 잡고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서 오늘 일단 좀 팔았고요. 오후에 시세가 좀 더 나왔는데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잘 팔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화천기계가 시간에서 이게 지금 장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아무튼 그 예전에 예를 들어 남북 경협주 하노이 회담 때도 그랬죠. 그때도 거의 홀짝 베팅에 가까운 어떤 오버나잇, 잘 회담이 잘 끝나면 떡상하는 거지만 안 좋게 끝나면 정말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때 당시 어떤 홀짝 베팅에 대한 예시가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갑자기 이제 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투매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억나는 홀짝 베팅이 빅텍이 이때 있었죠. 이때 미국과 이란 간에 거의 전쟁이 나네마네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안 좋으면서 방산주인 빅텍이 상한가를 갖고 이날 상한가 닫아놓고 새벽 시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새벽 시간인가 트럼프의 이제 성명이 있었어요. 그때 미군 쪽에 사상자는 없고
뭐 전쟁까지는 뭐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마이너스 20%로 시작을 해서 이거 끔찍하죠 정말. 이날 혹시라도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거나 뭐 이런 구간에 고가권에서 가지고 계셨더라면 진짜 끔찍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될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홀짝 베팅은요. 우리는 항상 그냥 기대감을 이용해서 그 시세를 먹고 나오면 되거든요. 또 하나, 아까 예를 들었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결과가 예를 들어 6월 15일 날 나오게 되어 있다. 15일 날 부근에 뭐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기대감으로 6월 15일까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대감을 이용한 시세만 먹고 나오는 게 사실은 좀 오른 매매가 아닌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물론 이 바이오 기업이 임상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장투를 했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뭐 그 결과까지 보려고 장투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철저히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홀짝 베팅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오늘 오전장에는 어제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였던 모나미가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죠. 저도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갭 뜨고 하면서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이제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신성통상이 다시 대장인 모나미를 제끼고 이렇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대장이 서로 계속 순환매가 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번 대장이니까 나는 얘만 매매해야지 이런 장세가 또 아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주식을 하시다 보면요. 시장이 항상 변해요. 어떤 뭐 경제적 상황에서건 시장에서의 어떤 제도가 개편이 되어서건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상한가가 15%였던 시절이 있다가 이제 30%로 바뀌게 되면서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상한가 매매 잘 하시던 분들이 사라지는 경우 참 많이 봤고요.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장세와 시장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이 시장을 면밀히 고민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법들도 시장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되고 수정 보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뭐 한 1, 2년, 뭐 2, 3년 큰 돈 버신 분들은 많은데 뭐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히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한번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무언가를 기법 같은 것들을 익혔다고 해서 이 기법이 영원히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곳이 정말 이 주식시장이다. 아무튼 네, 불매운동 관련주는 오늘까지 이제 내일 아마 시세를 뭐 주겠죠. 시세를 주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일까지 오르면 또 단기 과열 들어가요. 얘네 둘 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미중 갈등 테마인 T플렉스가 오늘 대장으로 어제 방송에서 어제 모나미도 제가 아직 한일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 짧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었고 T플렉스는 단기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자리는 맞다. 거기다가 단기 과열이 또 풀리는 날이었죠. 근데 아무튼 오늘 오전장에 훅 뺐다가 말아 올리는 모습 정말 멋있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못해서 좀 많이 아깝네요. 예, 그렇게 됐고 뭐 불매운동 관련주랑 미중 뭐 갈등 관련주들은 뭐 이제 또 오늘 시세를 해 먹었으니까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쯤까지 변동성 생기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같은 미중 갈등 테마이긴 한데 이제 대두 관련주였던 샘표가 이제 중국에서 뭐 이제 대두 뭐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러면서 올랐다가 뭐 실제로는 또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오늘 반응이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냥 차트만 봐도요 파동이 3번이나 나왔고 이게 뭐 내일 오를지 내릴지 전 모릅니다. 근데 차트만 우리가 놓고 보면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나오고 쌍봉 찍고 떨어지는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매매해야 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매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자꾸 찾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은 이래서 안 해야지. 이 종목은 이런 게 좀 찝찝해. 그러다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종목들을 매매하면 실패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제 저도 말론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죠. 장중에 그냥 보다가 뭔가 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저도 지금도 내동매매도 한 번씩 하고 이 종목은 매수하고 나서 왜 들어갔지 싶은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줄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마추어 때는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이라고 보면 프로 세계에 들어오면 다 잘해요. 다 잘하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덜 하고 줄여가느냐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승하는 팀은 잘해서 우승하는 것도 맞지만 항상 보면 에러가 적잖아요. 이 에러를 줄여야 됩니다. 내동매매, 근거 없는 매매 이런 것들 그렇게 되고요. 홍정욱 관련주도 적당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미늄은 저도 얘가 지금 여기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해서 뭐 매수할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여져서 여기서 뭐 양봉이라도 하나 더 뜨면서 6,500원 정도는 넘겨줘야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여기서 더 갈 거를 보고 매매를 하겠다, 이거는 조금 저는 욕심이 아닌가. 너무 고가권입니다. 지금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 보시면은 340% 올랐어요.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폭락장 후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좀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고점입니다. 저는 이제는 좀 조정을 기다려야지 여기서 이 고가권에서의 매매는 조금 전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치료제 쪽이 좀 약발이 다 되어간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고민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그리고 뭐 알테오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이제 무근이다, 분식회계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나와서 시외상 가고 오늘 시세도 많이 줬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 자리를, 가격대를 바로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이 안에서 부침이 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천천히 회복을 해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얘도 다시 가려면 경고자 떼어야 되겠죠. 완전 예전에 그 코로나 테마주들처럼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자 좀 떼고 다시 가더라도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CJ는 오늘 제가 얘가 네가 어디까지 빼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보는 이유는 단순히 테마주였으면 얘를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워낙 고점이고 많이 올랐고 파동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보면은 쌍봉일 수도 있잖아요. 좀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저는 이 이제 시즌의 출발은 테마주였지만 지금은 실적주로 보는 거죠. 실적주로 보기 때문에 저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일단은 여기가 딱 이제 중요하게 지지 받아야 될 자리였는데 일단은 지지는 받았어요. 근데 좀 더 양봉을 이렇게 좀 뽑아줬으면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덧지 이렇게 나오면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의 진짜 최고의 마지노선은 10만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어떤 대응 라인을 잡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려고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 방송에서 빠질 수 없는 한진칼이고, 저는 뭐 일단은 10만원을 이제 뚫을 거라고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적어도 터치는 한번 하러 가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15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급등을 한번 뽑아냈죠. 그리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지켜주려고 했던 이 박스권 요 정도가 형성이 됐겠고요. 그런데 요 구간들을 정확히 좀 지켜내는 모습이 여기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분봉으로 보면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 모양새죠. 이렇게 가다가 요 정도 가격대 를 좀 뚫어내면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저는 일단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대응을 무조건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얘는 이 가격대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아까 뭐 시즌이 10만원 깨는 것처럼 대응 라인으로 좀 잡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